제가 자동차 바퀴 또는 오토바이 어떤 바퀴 자전거 바퀴에 가운데에다 약간의 무게감, 너무 지나치게 무거우면 좀 그렇죠. 그 무게는 이렇게 알아서 하시고, 형태는 뭐 수천 가지가 있으니까 가운데에다 이걸 달아가지고 여기 회전을 할 때 바퀴가 이것이 같이 회전을 하면서 움직여주면 그 약간 무게감이 있을 때, 좀 무게감이 너무 없고 가벼우면 좀 그렇죠. 그것도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회전력을 안에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옆으로 퍼져가고 앞을 이렇게 퍼져가지고 옆으로 회전을 시켜주는 거라서 무게를 좀 더 감당할 수가 있고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 형태만 조금 변경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이 기술 자체가 또 형태가 수천 가지인데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하죠? 네, 금속으로 된 것일 수도 있고 강화 플라스틱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다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금속으로 하는 게 낫겠죠. 자전거 바퀴에 이렇게 이게 달려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약간 얇게, 그거하고는 틀린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무게감이 있어서 자전거 바퀴 안에서 이 회전력을 안에서 같이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여기 힘을 쪽으로 받아가지고 안에서 같이 돌려줘서 안팎으로 돌려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런 형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바퀴에 다 리어카 바퀴, 전동카 바퀴, 그다음에 그다음에 핸드카 바퀴, 그다음에 장바구니 카트 바퀴, 그다음에 모든 바퀴 있는 중에는 이걸 다 쓰는 거예요. 크든 작든 이 기술을 다 써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고, 농사용 이렇게 구루마 농사용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도 그것도 하고, 모든 바퀴 있는 장난감도 그렇고 바퀴 있는 것은 이 기술 다 써요. 로봇에도 쓸 수 있고 전투 로봇, 전투 차량에도 화물차에도 쓰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화물차에도 쓸 수 있어요.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바퀴 뒷바퀴를 약간 광폭 타이어로 만들어 가지고 뒤에서 밀어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요. 에너지 대비해서 눈길에도 잘 안 미끄러지고 되게 좋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오토바이, 그다음에 킥보드도 아까 제가 킥보드 바퀴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킥보드도 할 수 있고, 킥보드 같은 것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고 멈추는 이런 기술 구조나, 급하면 손 브레이크까지도 같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어떤 전동 킥보드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됐을 때 앞에를 약간 볼을 좀 넓게 만드는 거죠. 그림을 좀 먹겠는데,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한 거, 앞에를 볼을 넓게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약간 유선형으로 좀 날씬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발을 밟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이렇게 아니면 멈추는 이런 것도 손으로도 브레이크가 있어요. 바퀴가 앞에 두 개가 있어요. 바퀴가 앞에 두 개가 있어야지 브레이크가 잘 잡히고 안전사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퀴가 이제 뒷바퀴가 광폭 타이어로 만들거나 자동차 되고, 오토바이, 자전거, 리어카도 되고, 이렇게 모든 데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 쓰시면 자동차 설계를 변경시켜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화물차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근데 어떤 건 앞에 다룰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보면 자전거 같은 거는, 오토바이 같은 거 양쪽에 이렇게 바퀴를 좀 타이트하게 좀 가깝게 붙어 가지고 자전거를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오토바이를 이렇게 두 바퀴로 달린다는 거죠. 오토바이를 두 바퀴를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서 달리면 사실상 4개의 바퀴로 달릴 수 있거나 3개의 바퀴로 달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전거도 약간 타이트하게 두 개가 붙어가지고 아예 붙은 놈이 있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아예 붙어가지고 광폭 타이어로 달리는 거나 붙어서 하는 게 있고, 약간 살짝 떨어져가지고 바퀴 두 개를 움직이는 게 있고, 이 기술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전동 킥보드 같은 데도 쓸 수가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세발 자전거 같은 것도 일반 어린이용 자전거 이런 것들도 바퀴를 약간 완전히 붙은 놈 또는 이렇게 약간 떨어진 놈 이렇게 해서 2개씩 설치하거나 3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퀴가 양쪽으로 퍼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나갑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것보다 약간 좁혀갖고 타이트하게 붙여 있거나 약간 떨어져 있거나 또는 그것이 3발 자전거일 수도 있고 4발 자전거일 수도 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그렇게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그래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을 약간 세 발로 움직이거나 하나 움직여 뒷바퀴는 약간 강폭 타이어로 설계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3발 이렇게 오토바이 너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바퀴 2개, 바퀴 2개 이렇게 해서 4발 오토바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약간 떨어져 갖고도 4발 오토바이나 4발 자전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이렇게 설계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에 이 바퀴 사이에 이것을 밑에 안장이 있어갖고 살짝 밑에 그 바퀴 2개를 둔 경우에도 체중을 받치고 여기다 스프링을 달아가지고 체중을 무거운 사람도 탈 수 있게 하는데 이것도 잘 안 넘어지는 바퀴 1개나 2개 두면 되겠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살 때, 그다음에 오토바이 살 때나 그다음에 우산 살 때 또는 자전거 살 때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를 약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살짝 링식으로 해도 되고 밴딩식으로 해도 되고 낚싯줄 같은 데나 이런 고무 같은 데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고 링식이든 밴딩식이든 살짝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은 밴딩식으로라도 괜찮아요.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중공업 밧줄 같은 것들도 이렇게 밴딩식으로라도 약간 두텁게 넣어주면 모든 밧줄이 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양계장 이런 그물 이런 것들도 대나무 매듭 꽂으면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거나 밴딩식으로라도 주면 펜스 같은 것도 약간 밴딩식으로라도 주면 그것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과 모든 게 그 고무 밧줄 있잖아요. 고무 밧줄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다. 거기도 역시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링식으로라도 밴딩식으로라도 넣으면 훨씬 더 강하게 지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밧줄 같은 것도 이렇게 하거나 빨래줄 같은 것도 약간 이렇게 대나무 매듭건 만들고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거나 밴딩식으로 해도 좀 빨래줄도 잘 무거운 것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살 때 같은데 우산 살 때 오토바이 살 때 약간 대나무 매듭꽂이 마디구조를 준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잘 그래서 우산 같은 것도 잘 이렇게 안 벗겨주고 파라솔 같은 것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체인의 밑면을 윗면보다 살짝 두껍게 만들고 넓게 만들어주면 잘 벗겨지도 그 젠딩이 동력이 전달이 잘 됩니다. 이것은 양쪽 바퀴에 양쪽 오른쪽 왼쪽 양쪽에 체인이 있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전거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자전거 바퀴 자전거의 페달 구조를 지그재그 용수철을 안에 넣어주면 페달 구조에 밟는 대비해서 굉장히 동력이 전달이 잘 돼요. 가동 페달, 자전거 페달을 지그재그 용수철을 넣어서 동력이 전달이 잘 되는데 자전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자전거 페달을 돌리시는데 여기다가도 대나무 매듭꽂이 마디꽂이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살짝 이런 구조를 넣어주면 훨씬 더 동력이 전달이 잘 됩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의 크랭크 축, 그 다음에 어떤 산업용 벨트, 타이밍 벨트 같은 거 그런 것 때도
밑면을 윗면보다 살짝 더 두껍게 만들어 넓게 만들어주면 훨씬 잘 움직이는데요. 산업용 빌트에도 이게 홈을 파서 접착시키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오징어 빨판처럼 낙지 빨판처럼 만들어 홈을 파서 홈의 모양은 다양하게 그래서 압착이 되어서 각기 잘 파워를 전달시킬 수 있습니다. 유리석영 코팅제 오래 써도 이제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유리석영 코팅제, 세람 유리막 코팅제 이런 걸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회전축에 또는 오토바이, 자동차의 회전축 또는 배 회전축, 헬리콥터 회전축, 이 회전축에 대난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거나 밴딩식으로라도 좀 추가해주면은 훨씬 납이 잘 들어가게 되는 압력이 세지죠. 이런 스크류식으로 오래 써도 지장이 없는 보장 속에 스크류식으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회전력이 전달이 잘 됩니다. 끝에다가 회전수를 좀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적절하게 이런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이게 변속기다 그러면 밑에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주고 그 난가밖에 톱니바퀴 있는 구조를 주고 밑에도 동일하게 맞물려가 굉장히 파워가 세지는데요. 또는 밴딩식의 톱니바퀴와 원통형으로 안에만 톱니바퀴 있는 구조를 줍니다. 이것도 회전력을 쥐어짜는 식으로 회전력을 강하게 준다. 배 같은 데도 프로펠러 아닌 모터 프로펠러 변속기 같은 데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항공기 드론 같은 데도 프로펠러 돌릴 때 강하게 이것이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톱니바퀴 구조에도 이것을 다 들어간다. 이렇게 톱니바퀴 있는 쪽에 회전축에 기술을 둘 수 있습니다. 자동차 커넥팅 노드와 있던 트랭크 쪽에도 대난 매듭구조, 마디구조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회전력이 전달이 잘 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